네, 오늘 꼭 눈여겨봐야 할 이슈 출장 중인 김용민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12.3 비상계엄 당일에요. KBS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단순하게 뭐 특보 논란이 아니라 사실 공영방송이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KBS가 정말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다 방송에 종사한 사람이라서 알지만 이게 사전에 뭐가 예정돼 있다. 이게 네. 없이 뭐 갑자기 윤석열이가 기자회견장에 나왔다고 그게 바로 생중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뭐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미리 알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은 다수 확인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KBS 보도국장의 이례적인 복귀. 그러니까 퇴근했다가 네네. 이제 회사로 돌아온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계엄 담화 시점에 맞춘 유일한 생방송. 당시 다른 방송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정규 방송에 나가고 있었죠. 예상하지 네. 못했으니까요. 네. 아니 그때 대통령이 뭐 비상 담화를 한다 그러면은 다들 세팅하고 있었을 텐데 비상 담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예고된 비상 담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생방송은 KBS만 했고요. 세 번째, 대통령실과 KBS 사이에 사전 소통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네. 어제. 맞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포인트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석연치 않았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국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러니까 퇴근했다가 다시 복귀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녁 6시쯤에 퇴근을 했습니다. 최재현 KBS 보도국장이요. 근데 1시간 반 뒤인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다시 회사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동인데요. 야간 상황실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통령실 동향을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갑자기 그 시간에. 언론사에는 예. 말이죠. 뭐 이 보도국장이 24시간 근무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야간국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신문사도 그렇습니다만은 갑작스러운 속보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중견급 간부들이 이제 야간에 데스크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도국장이 다시 돌아와서 진도 지휘를 했다는 것이죠. 보도국장 취임 이후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서 생중계 신호까지 점검을 했어요. 네, 보통 그 대통령- 간부급은 그 부조정실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통상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기자들이 대통령실 일정을 공유하는 이 코리아 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함께 대통령실 일정을 공유하는 혹은 뭐 영상을 공유하는 그 시스템을 코리아 풀이라고 하는데 이 코리아 풀을 통한 대통령 담화 공식 공지는 밤 9시 18분이었습니다. 그 예. 이전에 무슨 발표가 있을지 자체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대통령 담화? 뭐 이 밤에 뭐 어떤 내용이지? 뭐 다들 이렇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도국장은 그 공지 이전부터 그 9시 18분 훨씬 이전부터 안보 관련이라고 말하면서 특보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원들에게 분명히 이 상황을 인지하라고 시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준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행위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보도국장이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본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누가 이 퇴근한 보도국장을 다시 불러 들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언론노조 KBS 본부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중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건데 네. MBC가 추가로 또 취재한 결과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KBS 보도국장을 다시 회사로 복귀시킨 주인공은 박장범 씨인데 지금 사장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 신문은 사장 내정자였습니다. 네. 사장 내정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법적으로도 관행적으로도 편성이나 보도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박장범 씨가 KBS 보도국장에게 연락해서 비상계엄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 조만한 파우치에 박장범 당시 사장 내정자 그러면 이게 진짜 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인데 네. 직접 전화를 했다 이거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직권남용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나중에 방송 편성에 예. 개입한 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비상계엄이 있으니 준비하라 이렇게 시달했다면은 네. 사장 내정자 신분의 사장도 아니면서 그렇다면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은 누구든 방송 편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장 내정자는 내부 지휘 계통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했고 그 직후 보도국장이 복귀해서 대통령 담화에 대비한 준비를 지휘했다면 내란이 꼭 아니더라도 계엄이 아니더라도 네. 대통령 담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생중계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편성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또 하나의 결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네네. 윤석열의 발언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에게 밤 10시 이전에 밤 10시에 KBS의 생방송이 준비돼 있다라고 말했어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여태까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 대통령이 어떻게 KBS 생방송 준비 여부를 미리 알았느냐. 이 질문이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발언 시점이 참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 다른 방송사들은 그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KBS하고만 소통이 된 것인데 사실 계엄을 내란을 추진하면서 여러 많은 방송사들과 공유를 하게 될 경우 비밀이 새나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MBC, JTBC 여기다가 알려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사실 MBC와 MBC와 JTBC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대응은 전기, 전화, 수도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네네. 사전에 대통령 담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 KBS는 이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박장범 사장이 전화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특검과 경찰 수사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KBS 언론노조에서는 박장범이 KBS 보도국장에게 연락했다라는 점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국 차원에서는 보도국장 그리고 사장 내정자가 서로 소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게 계엄 생방송으로 이어졌고요. 네.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과 소통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네. 그럼 대통령실에 누가 이 KBS와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까? 이분이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 아닌가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예. 최재혁. 이분이 이제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박장범 사장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 정황을 언론노조 KBS 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2차 특검에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최재혁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네. 박장범 내정자와 연락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계엄 담화 현장에도 배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계엄 방송 실무 라인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 사람과 박장범 사이의 통화. 비화폰으로 했다면은 알 수 없겠지만은 네. 비화폰 아니라 일반 전화로 연락을 했다면은 분명히 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자, 이제 정말 네. 중요한 건데요. 예. 만약에 KBS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고 그렇게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면은 이건 KBS가 내란에 협조한 것이 됩니다. 내란에 협조한 공영방송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 단순한 논란의 주체가 아니라 내란 공범이 되는 겁니다. 한 방송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경계선을 묻게 되는 문제예요. 너는 민주주의 파괴범이냐 언론이냐
이 질문을 받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장범 씨 지금 아직도 KBS 사장으로 있는데 예. 특별한 공범으로 추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일단 KBS 사장으로 박장범을 추천한 그 이사들이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이 네. 얼마 전에 네, 법원으로부터 맞습니다. 나왔죠. 예. 진작에 그만둬야 할 사람인데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박장범이 지휘하고 있는 KBS는 이 관련한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니 KBS의 재원은 수신료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영방송이라는 입지가 뭐 누가 봐도 KBS는 공영방송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단순하게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 너무 조직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그러면 이제 KBS 측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뭐 자기들은 그러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드러나는 순간 KBS는 내란 공범이라는 비난에 더해서 더 입지가 궁색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아무튼 시청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이슈인 건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